오버더탑 코멘트 2월 23일. 그래 네가 다 해쳐먹어라. 안녕하세요. 오늘 내용은 좀 깁니다. 최근 미넨 안보회의에서 미국 부통령 JD 벤스와 유럽 각국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종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벤스 대통령은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전쟁을 끝내고 지속적인 평화를 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럽 지도자들은 미국이 유럽을 배제한 채 러시아와 직접 협상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유럽의 방위와 안보 강화를 강조했으며 영국의 총리는 미국의 안보 보장이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평화에 필수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유럽 각국은 우크라이나의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영국과 스웨덴은 전쟁 이후 평화 유지군 파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독일과 폴란드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합의에 우크라이나가 배제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와 직접 협상을 하는 것을 우려하며 더 강력한 군사 및 경제적 지원을 논의 중입니다. 미 국무장관 루비오는 유럽의 동맹국에게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소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2월 말까지 푸틴을 만나 이것에 대해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협상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여전히 군사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이 변하면 우크라이나도 어쩔 수 없이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지원에 대한 대가로 광물 자원의 절반 이상을 원했으나 젤렌스키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필요한 광물이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젤렌스키가 없어도 러시아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제안한 지 하루 만에 그는 러시아와 평화회담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이 물러나면 나토와 유럽의 동맹국 또한 100% 미국을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며 푸틴은 추가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반도 입장이 워낙 강하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며칠 전에 젤렌스키를 러시아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돈을 받은 선거가 없는 독재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우크라이나의 미래 안보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보다는 유럽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협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러시아가 어떤 조건을 내세울지가 변수입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뿐만 아니라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포함한 돈바스, 자포리자, 헤르손 등 우크라이나 동남부의 상당 부분을 점령하고 있으며 최소한 이들 지역의 통제권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이 지역들은 산업 및 농업 생산이 중요한 곳이며 특히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를 확보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더 압박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지만 전황이 악화되면 타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유럽 일부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영국과 스웨덴은 평화유지군 파견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긴장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난주 푸틴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한 후 이번 주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양국의 고위 관리들이 모임을 했고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유럽의 지도자들은 따로 파리에서 모여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몇 달간은 외교적 움직임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전쟁이 끝날 경우 러시아는 나토의 확장 저지에 성공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또한 서방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굴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푸틴 정권의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두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러시아는 이를 활용하여 유럽 내부의 분열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독일처럼 러시아와 에너지를 포함해서 경제적으로 밀접한 국가들은 강경 대응보다는 협상을 원할 가능성이 크며 이 점은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러시아군은 이번 전쟁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았고 새로운 무기 체계를 실험하며 군사력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 등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무기 공급망을 강화하는 등 장기적으로 더 강한 군사력을 갖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유지하면 영토 확장과 군사적 전략적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방의 제재가 지속되고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심화될 수 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오랜 기간 적대적으로 볼 것이며 서방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토 또한 러시아의 위협을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며 결국 동유럽 국가들의 군사력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은 여러 변수에 복잡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려우나 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토는 회원국이 전쟁 중일 경우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면 집단 방위 조항 나토 조약 5조에 따라 나토 전체가 러시아와 직접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는 나토 내부에서도 부담스러운 시나리오이므로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가입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입니다. 특히 독일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나토의 확장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나토 가입은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하므로 내부 이견이 존재하는 한 즉각적인 가입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면서 유럽 내 러시아 견제 분위기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의 위협을 더 크게 느끼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완전한 회원국이 되지 않더라도 특별한 안보 협력을 제공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토와의 군사훈련 강화, 무기 지원 확대, 장기적인 방위 협력 체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나토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는 차선책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하는 형태의 서방 세계의 자금 지원도 우크라이나의 부정부패 문제로 인하여 IMF의 추가 지원이나 나토 가입에도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나토는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회원국들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투명성을 갖춘 국가여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웁니다. 우크라이나는 2021년 국제투명성 기구 기준 부패인식 지수에서 180개국 중에 122위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면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한 정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을 것입니다. 이미 젤렌스키가 부패 관료들을 대거 숙청하고 반부패 개혁을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독일, 프랑스는 부패 문제 해결 없이는 가입을 지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IMF의 긴급 지원을 받고 있으며 추가 자금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MF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부패를 해결하지 않으면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 중에도 군사계약 비리, 정부 관리들의 횡령 사건 등이 계속 발생하면서 IMF와 서방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 문제는 단순히 IMF 지원뿐만 아니라 전후 재건 과정에서 서방의 투자 유치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과 경제 재건을 원한다면 전쟁 이후 반부패 개혁을 강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외교의 접근 방식이 과거의 제국주의적인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방식을 되살리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에스토니아는 월요일에 유로 국방장관들에게 긴급 회의를 주최하여 트럼프의 외교 정책 전환을 맞이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화상회의는 영국, 독일, 이태리, 폴란드를 포함한 국가의 약 12명의 참가자와 유럽연합 및 나토 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유럽이나 우크라이나의 개입 없이 러시아와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반면 푸틴은 서두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평화적으로 끝나게 된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당연히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은 하락할 것이며 무기의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방산업체는 주가가 빠질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곡물 가격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화하게 되면 철강업체와 건설업체는 수혜를 입을 수 있으며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네온가스의 주요 공급국인 우크라이나에서의 공급이 정상화됨으로써 반도체 생산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과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가 바뀌면서 기존에 저렴한 원유를 사용하던 두 국가는 원유 가격이 오르면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습니다. 성투하세요.